안녕하세요, 두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오일 파스텔 느낌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그리면 재미없으니까요. 진짜 오일 파스텔 작업을 할 때처럼 아이패드 화면을 문질러가면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분명 재미있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캔버스를 생성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스크린 크기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스크린 크기가 제일 간단해요. 오늘 그림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상 소개글에 링크에 가셔서 팔레트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일 메인이 되는 오일 파스텔 브러쉬 하고요. 그 다음 잉크에 가시면 스튜디오 펜이나 제신스키 잉크라는 펜이 있어요. 나중에 물방울 표현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색부터 깔고 시작을 할게요. 공유드린 팔레트에 여기 맨 오른쪽에 이 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을 이렇게 애플 펜슬로 끌어다가 바로 놔주십니다.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 하얀색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배경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확한 명도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바로 숲을 그려주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제 이 레이어에 가셔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합니다. 브러쉬는 오일 브러쉬를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바로 사용을 할게요. 이런 느낌의 오일 파스텔 브러쉬예요. 색상은 여기 나와 있는 맨 왼쪽에 좀 진한 녹색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왼쪽에서부터 진짜 파스텔을 칠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쭉쭉 그려줄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문질러 줄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도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칠을 해줄게요. 어렵지 않죠. 이 오일 파스텔 브러쉬 특성상 이렇게 다 꽉 채워서 칠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일 파스텔은 나중에 문질러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해주는 게 나중에 색이 섞일 때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 그린에 이 녹색 기본을 깔았는데요. 이제 약간 이것보다 어두운 녹색을 칠해 줄게요. 여기 팔레트의 두 번째 줄의 맨 왼쪽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제 흐린 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오기 때문에 이 밑에 쪽이 좀 진하게 어둡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약간 밝은 초록 이 색상을 선택을 해서 조금 약간 밝은 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채도는 높지 않게 해서 이 정도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너무 여기가 형태가 단조롭기 때문에 약간 포인트가 되는 좀 따뜻한 색을 넣어줄게요. 지금 굉장히 이제 차가운 색깔로 꽉 차 있잖아요. 이렇게 좀 따뜻한 색을 여기에 저장해 둘게요. 브러쉬 크기는 약간 작게 해서 지금 불투명도는 지금 계속 꽉 채워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런 거 이제 포인트를 너무 많이 주면 굉장히 그림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만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뭔가 숲이 너무 빨리 끝나서 끝났다고 하기에 너무 아쉬운데요.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 볼까요? 팔레트의 두 번째, 여기입니다. 두 번째요. 이것도 결국엔 색상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초록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조금만 더 어둡게 처리를 해줄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다 문질러 줄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쭉 도로 나가는 부분 조금만 더 이렇게 만져줄까요? 자, 그러면 숲은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바로 도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로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색상은 이 하늘 색상보다는 조금 어두운 채도가 약간 높은 파랑으로 해줄게요. 이 정도 색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팔레트 맨 첫 번째 줄에 왼쪽에서 네 번째 파랑으로 일단 도로를 한번 채워봅시다. 조금 크게 해서 이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뭔가 계속 칠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오일 파스텔을 칠하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예요. 아닌가요? 이 정도로 칠을 해줬고요. 그리고 차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줄 거거든요. 양옆으로 약간 하얀색 그리고 가운데로 노란색 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의 맨 오른쪽 제일 밝은 색이죠. 이 색상을 선택을 해서 부담 없이 한 번에 긋는 게 깔끔하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 갈수록 이 선이 굉장히 얇아질 거예요.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이쪽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화면 아래쪽이죠. 시야에서 가까워지는 쪽은 좀 차선을 두껍게 칠해주고 멀리 있는 쪽은 얇게 해서 해줄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의 어떤 포인트 같은 부분이죠. 굉장히 채도가 높은 노란색으로 가운데에 선을 차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스케치 없이 그 위에 바로 바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형태는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문질러 줄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최대한 파스텔의 질감을 느끼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로 아랫부분은 조금만 더 진하게 색을 칠해줄게요. 약간은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정도가 좋겠네요. 팔레트 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좀 약간 어둡게 이쪽 위쪽으로 갈수록 하늘에 반사돼서 좀 많이 밝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도상으로 이런 외곽 부분은 약간 어둡게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숲 쪽을 조금만 더 만져줄까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같은 브러쉬로 지워주는 게 제일 느낌이 괜찮아요. 지금 도로가 약간 이렇게 한 번씩 당겨서 멀리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이 너무 좀 규칙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좀 지워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질러 볼까요? 자, 손맛을 느끼는 그림 강좌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문질르기를 선택하기보다도 세팅을 바꿔서 직접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왼쪽 상단에 여기 스패너 모양을 누르시고요. 여기 설정에 가시면 제스처 제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시면 손가락 이 문지르기를 어떤 걸로 할래? 라는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이미 한번 그려봤기 때문에 이거를 터치로 바꿔뒀습니다. 여러분도 이 터치로 바꾸시면 가끔 이제 이미 터치라는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란색 경고가 뜨거든요. 그건 이제 무시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문지르기도 똑같이 오일 파스텔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제가 숲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는 거죠.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 바로 되돌아가기가 됩니다. 언도요. 이 문지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은 요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으면 색이 잘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요 레이어는 다 합쳐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디지털 페인팅의 장점은 뭐 안 살릴 수가 없겠죠. 이 레이어들은 다 복사를 해서 보험을 두는 심정으로 잘 보관을 해둘게요. 숲하고 얘네들은 다 이제 묶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숲 레이어가 하나 선택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복수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그룹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그래서 그룹을 해주고요. 얘는 이제 보험인 거죠. 그래서 손을 대지 않도록 잠금 설정을 해둘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잠금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요 위에는 우리가 페인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 3개는 이제 다 합쳐주도록 할게요. 합쳐줄 때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집어주면 간단하게 다 합칠 수 있거든요. 배경까지 다 합쳐주겠습니다. 합쳐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좌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문지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최종 이미지는 나중에 요 맨 앞에 물방울을 그려놓고 뒷 배경은 이제 흐릿하게 처리할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마음껏 문질러 주시면 돼요. 애플 펜슬은 잠깐 내려놓도록 할게요. 오일 파스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문지르는 느낌이 진짜 실제 오일 파스텔 문지르는 느낌하고 비슷해요. 단점은 이제 손에 좀 땀이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나갑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장점이 훨씬 많죠. 원래는 이렇게 실제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면 실제 어두운 부분을 문지르다가 밝은 부분을 문지르게 되면 똑같은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이제 이게 다 더 지저분해져서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문질러야 되잖아요. 이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시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거 브러쉬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힘드네요. 불투명도도 100으로 꽉 올려주고요. 브러쉬 크기 약간만 크게 해서 좀 크게 문질러야겠어요. 왜냐 하루 종일 문질릴 것 같아요. 얘는 좀 작게 해서
색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잘 조절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너무 강해서 약간만 내려줄게요. 불투명 누를요. 근데 이렇게 또 잘 조절 못하는 게 굉장히 우연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질러도 재밌네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손질을 더 해줄까요? 비가 온 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겠죠. 그래서 거기는 약간 진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팔레트의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색상입니다. 중간중간 물이 고인 부분을 표현을 해줄게요. 과감하게 어차피 이것도 또 문질러 줄 겁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노란색도 지금 다 날라갔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좀 더 진하게, 이 노란색도 너무 한 가지 색상만 쓰니까 단조롭네요. 채도 높은 이런 색도 한번 써볼게요. 어두운 부분 말고 밝은 부분도 조금만 더 덧칠을 해줄게요.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약간 밝은 부분은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잘하고 싶어서 하게 되네요. 해서 다시 이번에 문질러 주시는데 똑같이 해봅시다. 오일 파스텔이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 크기는 조금 작게 해서 강도를 줄여줄게요. 이 불투명도가 결국에는 강도거든요. 그래서 80%를 해줄까요? 살살살살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너무 문질러서 색이 날아간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데도 약간만 더 진하게 다시 넣어줄게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약간 부드럽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잠깐 줄게요. 왼쪽 상단에 효과에 가셔서 요 마술본 같은 친구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전체를 줄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 이 정도까지 다 날리면 안 되고요. 살짝만, 이미 우리가 한번 문질렀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둔 재질이 날아가지 않도록 살짝만.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약 3%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나오거든요. 적용을 누릅니다.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약간만 터치를 해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지르는 걸 좀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브러쉬로 예를 들면 뭐 오일 파스텔 할 때 면봉 같은 걸로도 문지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짝 너무 다 깔끔하게 작업을 해버리면 오히려 좀 리얼리티가 떨어집니다. 듬성듬성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약간 허술하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 정도로 요 숲하고 도로는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물방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물방울은 뭐 하나하나 다 그려주시는 게 사실은 최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혹시 좀 되신다 하면 하나하나 다 그려주시고요. 시간이 안 되신다, 빨리 끝내고 싶다 하면 제가 하는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새로 생성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는 똑같이 오일 파스텔로 갈까요? 어차피 물방울 자체는 색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숲 속에 있는 색상으로 어두운 부분을 칠을 해줄게요. 색상은 두 번째 팔레트 두 번째 줄의 맨 왼쪽으로 해서 어차피 사이즈는 줄여줘도 되기 때문에 밑부분으로 그림자가 살짝 칠 겁니다. 이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밑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물방울 윗부분이 어둡게 표현이 보통은 돼요. 그리고 이제 밝은 부분인데, 밝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러쉬를 좀 바꿔서 잉크에 가셔서 스튜디오 펜이나 제신스키 잉크, 요거 뭐 제가 좋아하는 펜이거든요. 근데 잉크에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 어떤 펜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하나만 그려서 복사를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약간 정성을 들여서 물방울 모양을 그려줄게요. 이런 경계 부분들이 명확한 게 좋습니다. 여기 숲속에 있는 색상들
어두운 색상들을 선택을 해서 이것도 살짝만 문질러 줄까요? 소프트 브러쉬로 윗부분을 안 문지르는 게 낫겠네요. 지우개로 외곽 부분을 조금만 정리를 해줄게요. 지우개에서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 윗부분을, 포인트는 요 윗부분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요 밑부분은 대부분 밝게 칠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빛이 위에서 아래로 오기 때문에 밑에는 살짝 소프트하게 그림자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 물방울 이렇게 하나를 그렸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복사를 해서 여기저기 갖다 뿌려놓는지 보여드릴게요. 물방울 레이어를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적당히 옮겨서 위치를 해주고요. 이거는 다시 합쳐주세요. 이 레이어, 물방울 레이어는요. 이 상단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해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두 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래 레이어와 병합 해서 얘를 다시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4개가 되겠죠. 얘도 옮겨줍니다. 또 합쳐줍니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복제, 왼쪽 상단에 화살표 무브 툴로 적당하게 옮겨주세요. 크기를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나중에 크기나 이런 거는 다 한꺼번에 해줄 거긴 한데요. 다시 아래 레이어와 병합.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물방울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해서 크기를 전체적으로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다시 복제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약간 징그럽네요. 다시 복제. 그리고 이제 좀 세밀한 작업을 할 텐데요. 지금 다 너무 똑같잖아요. 그림 그릴 때 가장 피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디지털 페인팅 할 때 물론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티가 나는 것만큼 최악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하나 그림값처럼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사이즈가 지금 너무 다 균일하기 때문에 선택 툴 S를 선택한 상태에서 올가미 있죠. 올가미로 얘를 선택을 해서 다시 무브 툴로 균등히 선택된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픽셀 유동화를 활용을 해서 이 모양을 좀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왼쪽 상단에 효과에 가셔서 마술봉 눌러서 픽셀 유동화를 눌러서 오늘 사용해 볼 거는 여기 밀기하고 확장을 많이 써볼게요. 밀기는 압력은 최대로 돼 있고 왜곡 63, 탄력 41 요 정도인데, 요거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크기도 지금 보이죠? 이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약간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요. 약간 모양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확장이라는 친구 한번 선택해서 해볼까요? 확장은 말 그대로 막 이렇게 늘어나요. 상당히 재밌죠. 여기 이렇게 잘린 부분은 얘는 아예 지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물방울이 없다라고 하면 복사를 해서 옮겨줄 수도 있겠죠. 선택 툴에 카피하고 싶은 물방울을 선택을 해서 여기 하단에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물방울이 복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브 툴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시고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런 세밀한 작업들을 여기 전체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물방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런 효과를 줘서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저처럼 한꺼번에 다 해놓고 이제 세밀한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려오는 물방울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그냥 동그랗게 끝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얘를 좀 딴 데다 옮겨 볼까요? 좀 더 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복제를 해서 작은 물방울을 여기저기 놔줄 수도 있고요. 물방울에 이제 꽂히죠. 그건 바로 이제 흐르는, 길게 궤적을 남기는 물방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이 물방울의 레이어는 틈틈이 다 합쳐주겠습니다. 효과에 가셔서 픽셀 유동화에 밀기 있잖아요. 밀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좀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원한다면 여기를 더 확장을 시켜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얘는 흐르다 보니까 여기 맨 윗부분은 약간 흐려지겠죠. 그래서 소프트 브러쉬로, 지우개의 소프트 브러쉬로 이렇게 살살 지워주고 터치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방울을 계속해서 터치를 좀 해줄게요. 뒤에 배경을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조금만 더 주도록 할게요. 효과에 가셔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 그림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역시 손맛이 나고 이제 진짜 오일 파스텔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레이어는 다 합쳐 주시고요. 하나가 된 상태에서 선택 툴에 S에 눌러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뜯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해줄게요.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 밑에 패더를 약 한 10%, 11 요 정도 줍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그런 효과 비스무리한 게, 저는 브러쉬를 프로크레이트를 중간에 영문을 쓰다가 국문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탄나무 브러쉬라고 있을 거예요. 또는 영문으로 쓰시면 번트 트리입니다. 이게 아마 요소나 어떤 텍스처 부분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번트리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사이즈 적당히 하셔서 약간 이렇게 흔적이 남게 지워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분도 이 정도 선택을 해서 패더를 약간 12, 11, 10에서 12 정도 주신 다음에요. 지우개로 하단을 너무 깔끔하게 지우면 맛이 안 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방울 조금만 더 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밑에 이 노란색 중앙선 있죠? 이 근처에 있는 물방울들은 약간 노란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사소한 차이로 그림을 좀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거 해주면 정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